자, 볼까요? 우리는 범죄학은 범죄의 원인과 현상을 규명하여 범죄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죠. 그리고 이제 범죄에 대해서 봤고, 범죄의 원인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범죄 원인 중에 고전주의와 실증주의가 있다. 고전주의는 원래 고전주의가 있는가 하면 현대에 와서 신고전주의로 발달했다. 그리고 그 배경하에 피해자학까지 나오게 됐다. 그런데 실증주의는, 자, 초기 실증주의가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에서 발달했는데, 이걸 기초로 해서 생물학적, 심리 성격적, 사회학적 범죄 원인론으로 발달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사회학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한다 이 말이죠. 자, 사회학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과정론하고 구조론으로 나뉩니다. 이 과정론은 뭐냐면 미시적 접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시적. 미시적은 뭐야? 좁게 봤다 이 말이야. 나무로 들어간다. 이 구조론은 수프 개념이야. 그러니까 상하층으로 이렇게 봤다는 얘기야. 상당히 크게 넓은 의미로 봤다는 것이고, 과정론은 미시적 관점이다. 자, 잘 봐. 학습이론은 뭐예요? 학습? 배운다는 거야. 서로 만나갖고 배운대. 그래서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이론이 나오고요. 차별적으로 접촉해. 자, 좋은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있고, 문제를 일으키는 애들이 있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도 만나고 못하는 애들도 만나면 뭐예요? 차별적이지 않아. 그런데 내가 꼭 공부 못하는 애들, 문제 일으키는 애들하고만 만나. 이건 뭐라고 그래? 차별적 접촉이라고 그래. 자, 부모가 범죄를 한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누구를 만나요? 부모를 만나잖아. 범죄를 하는 사람하고만 계속 만난단 말이야.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차별적 접촉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배운다는 거야. 자,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글래저의 차별적 동일시이론. 자, 배우긴 배우는데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끼리만 배우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책을 통해서도, 영화를 통해서도, 연속곡을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차별적 동일시 이론이고요. 버제스와 에이커스의 차별적 강화 이론이야. 차별적 강화야. 자, 여러분들 이 이론을 그냥 가볍게 보지 마. 그 이름 속에가 의미가 다 들어있어. 의미가. 자, 버제스와 에이커스는 차별적 강화 이론이라고 그래. 왜 차별적 강화냐? 상을 주니까 배우더라는 거야. 인정을 해주니까 배우더래. 그러니까 훨씬 더 의미를 부여하고 배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야, 너 잘했다. 여러분도 공부할 때도 너 공부 잘한다 하면 더 잘하잖아요. 그런 것하고 똑같아. 강화라는 것은 상을 주니까 배우고, 만약에 처벌하니까 배우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되더란 얘기야. 이 에이커스, 자, 버제스와 에이커스 다음에 에이커스가 나오는데, 이 에이커스가 사회적 학습 이론을 얘기합니다. 자, 봐. 그러면 먼저 이거 정리하고 봅시다. 그 다음에 학습을 통해서 범죄를 배운다는 개념이 있고, 통제를 통해서 범죄를 하지 않는다는 개념이 있어. 이것은 통제 이론은 왜 범죄를 하지 않느냐는 관점이야. 다른 것은 범죄 원인이죠. 이것은 범죄하지 않는 원인이야. 이해가 됩니까? 이 통제 이론은 왜 저 사람은 범죄를 하지 않지? 라는 관점이라니까. 자, 봐. 라이스, 나이, 레클리스야? 레클리스. 사이크스와 마차가 나와. 허쉬, 가프레드슨과 허쉬. 자, 다음에 가면 제가 이 이름들은 너무도 쉽게 암기가 돼. 어려움이 없어. 내가 지금 일일이 다 강의가 안 돼, 여기서는. 자, 라이스. 자, 자기 통제, 사회적 통제라고 있다는 것이고, 나이. 자, 나이가 들 때까지는 어디서 관심을 가져라? 가정에서. 가정의 중요성은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나이는. 그러니까 그렇게 암기하는 거야. 아, 나이가 들 때까지는 가정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레클리스야. 렉이야, 렉 걸렸다 이 말이야. 렉이 걸려갖고 범죄를 하지 않는데, 왜? 렉이 뭐야, 이게? 3P야. 플레저, 압력, 푸시, 풀. 이렇게 세 가지 요인이 범죄를 이끈다고 이렇게 봤어. 범죄 요인이다 봤어. 근데 그것을 차단하는 것이 있는데, 내적 차단과 외적 차단이 있어. 내적 차단이 뭘까? 자기 관념이 좋아. 나는 범죄할 수 없어.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이러한 건강한 자기 관념이 있으면 범죄를 하지 않게 되더란 얘기야. 사이클스와 마차야. 사이클 타고 마차를 다닌 사람들이야. 그럼 여러분들 사이클과 마차는 오늘날 뭐야? 자동차죠. 자동차 차를 타고 가다가 길이 막혔어. 그럼 옆길이 사람이 없어. 차가 없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옆에 가서 샥 가다가 다시 내 차도로 돌아오죠. 여러분들 남의 차길로 막 역주행을 계속 합니까?
역정하면 바로 사고 나지. 죽지. 그러니까 가다가 보통은 내 길을 가. 보통은 내 길을 가다가 살짝 빠져서 남의 길도 갔다가 다시 온다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 표류 이론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합리화를 시켜. 아, 어쩔 수 없었어. 너무 막혔어. 응? 지금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저렇게 가지 않았으면 뒤에 탄 우리 애기 학교 못 갔어. 이런 생각으로 합리화를 시켜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중화기술이론이라 얘기합니다. 허쉬는 연대이론이라고 그래. 사회통제이론, 사회연대이론, 사회유대이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건 사회유대가 강하면 IABC라고 내가 얘기했거든. IABC. 인바블먼트. 참여. A는 뭐예요? 어태치먼트. 애착. 부모와의 애착관계. 친구와의 애착관계. 선생님과의 애착관계. 이것이 강하면 범죄를 하려고 해도 안 하게 된다는 얘기야. B는 belief야. 신념이야. 믿음이야. C는 커미트먼트. 전념이라고 그래. 내가 이것을 함으로 해서 앞으로 나한테 어떤 보상이 올 것이야. 나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합격하면 내가 공무원이 되고 내가 가정을 이끌고 이 사회에서 사회의 한 일원으로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강하면 범죄를 하지 않게 된다. 그것을 얘기한 사람이 허쉬야. 연대이론이야. 가프레드슨과 허쉬는 야, 맞기는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런데 자기 통제력이 문제더라는 거야. 자기 통제력. 자기 통제력이 강한 사람들은 이겨내고 공부를 하는데, 자기 통제력이 약한 사람은 게임방에 가고 결국은 공부를 못하고 말더라는 얘기야. 공부를 못하고 마는 순간에 또 누구를 만나? 공부 못한 사람끼리 만나. 그래서 또 범죄를 하게 돼. 너무 당연한 것들 얘기 아니야? 근데 통제이론이야. 그런가 하면 낙인이론이 있어. 야, 범죄를 말이야. 응? 범죄를. 이게 상호작용이론이라고 하거든. 그냥 배워서 통제가 돼서 안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야. 낙인이론은 1차적 일탈이 있는데, 1차적. 우리 한 번 정도 잘못할 수 있다? 근데 2차적 일탈이 일어나는데, 2차적 일탈은 왜 발생하느냐? 이 가운데 처벌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국가가 형벌로서 처벌하지 않았으면, 낙인을 찍지 않았으면, 창피를 주지 않았으면 괜찮았을 것인데 사람 베리게 만들었다. 누가? 국가가. 이렇게 얘기해. 우리는 여러분들 형벌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그런데 그 형벌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얘기하는 것이 낙인이론이야. 자, 봐. 탄넨바움, 악의 극화, 레머트, 2차적 일탈, 베커, 뭐요? 지위의 박탈. 주지위가 생겼다는 얘기야. 너는 전과자야 라고 하는. 슈어는 자기 관념의 부정이야. 관념으로부터의 일탈이야. 나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페터노스토와 이어반니아. 이것을 낙인이론을 발전시킨 사람이야. 여러분 생각해봐. 이 낙인이론은 국가 형벌권에 대한 도전이야. 국가 형법을 지금 어떻게 만들어놨어? 지금 고전주의에서 우리 고전주의 얘기했잖아. 고전주의에서 지금 오늘날 우리 형법은 사실은 고전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근데 지금 많이 이제 실증주의적 관점이 반영돼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런데 그 자체가 문제라고 도전하고 있어. 낙인이론가들은.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빠질 수가 없는 거야. 왜? 아니, 둘이 붙어버렸다니까. 얘네들이 잘못이야 라고 얘기한 거라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출제가 많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가 있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할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비범죄화하라는 얘기야. 범죄화 시키지 마라. 비범죄화 시키라. 그 다음에 회복적 사법으로 가자. 자, 그래서 오늘날 이제 또 많은 또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회복적 사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회복이란 것은 뭐야? 지금 우리는 형벌로서 다루지 말고, 형벌로 다루면은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아도 안 되더란 얘기야.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니?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피해자한테도 진정 어린 도움 아니겠어? 이런 주장이 회복적 사법이에요. 최초로 얘기한 사람 이글렛이 유엔에서는 대면 개념, 자, 대면 직접 만나야 한다는 것이고요. 회복 개념, 변환 개념, 완전히 우리 사회도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회복적 사법이 됐던 배경은 뭐냐? 배경이 비판 범죄학도 있고요. 퀸이 파펜스키 평화주의, 그 다음에 브레이스 웨이트라고 하는 재통합적 수치심 이론가, 이런 이론들이 회복적 사법의 주요한 내용이다. 그 다음에 유형이 있어. 회복적 사법의 유형이야. 화해, 또 가족 집단 모형, 양형 서클, 패널, 이러한 것들이 이제 회복적 사법의 유형으로 발달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회복적 사법이나 낙인 이론은 뭐에 해당돼요? 국가 형벌권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어요. 국가 형벌권이 지나쳐서 문제가 오히려 발생하고 있다.
그것에 대한 반론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야 이게. 그래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중점적으로 보시라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과정론은 상호작용이야. 일정한 이거 지금 학습 이론도 상호작용이죠. 누군가로부터 범죄를 한 것을 보고 배워. 칭찬받고 배워. 상 받고 배워. 이것이 바로 학습 이론이고, 통제 이론은 통제가 되니까 안 해. 통제가 되니까 못 해. 자, 마음으로부터 내적 통제도 있지만 외적 통제도 있어. 이런 개념이고, 낙인 이론은 국가가 나를 때렸기 때문에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거야. 이런 것이 바로 낙인 이론이고, 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비범죄와 이건 법에서 빼자라는 얘기고, 또 한편으로는 회복적 사법을 하자. 형사법 가기 전에 동네에서 우리끼리 한번 해결해보자. 가족들이 모여서 한번 해볼까? 이것이 바로 가족 집단이고요. 화해 모델이 있고요. 우리가 서로 만나서 화해해보자 라는 것이고요. 양형 서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서로 논의하자. 패널, 이런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유형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과정론이에요. 그런가 하면 범죄는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어떻게? 구조애가 문제죠. 우리 사회 구조애가. 사회 해체 또는 이것은 우리 사회 해체론 또는 내지 뭐라고 하냐면 문화 전달 이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회 해체돼 가지고 거기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리고 거기서 범죄가 발생했는데 그 범죄가 계속해서 배우게 되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사회 구조가 무너져 가지고 발생한 것이 범죄다라고 보는 것이 사회 해체 내지 문화 전달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이론가들이 많아. 토마스, 워스, 파크, 버제스, 쇼앤 맥케이,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야. 그 다음에 버제스와 웹이 있고요. 로빈슨, 또 콘하우저, 카사다, 제노비츠, 이런 사람들을 다 하나하나 자세히 봐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분야니까. 그러면 이 사회 해체를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막을 것이냐,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하는 이론들이 나왔어. 콜만의 사회자원 이론이라는 게 나와. 자, 여러분들 사회자원이 뭘까? 자, 자연자원은 광물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뭐 금덩어리, 심지어 달나라에 가서도 광물을 채취한다고 하잖아요. 이건 자연자원이야. 근데 사회자원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들이 취직하잖아요. 취직, 결혼하죠.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내가 취하게 된 자원을 사회자원이라고 얘기해. 이것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 범죄해? 내가 좀 지켜야 할 가정이 있는데, 내가 좀 지켜야 할 직장이 있는데 함부로 범죄할까요? 안 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러한 사회 해체로 인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가 뭐예요? 콜만의 사회자본 이론이에요. 또 하나는 윌슨과 켈링의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어. 깨진 유리창 이론이야. 사회를 깨진 유리창, 어느 골목에 갔더니 유리창이 깨졌어. 사소한 거죠. 사실은 별거 아니야. 그런데 그 사소하게 깨져 있는 이 무질서가, 작은 무질서가 사회 전체를 문란하게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작은 것, 함부로 오줌 싸는 것, 노상 방뇨하는 것, 쓰레기 버리는 것, 작은 것도 강하게,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윌슨과 켈링의 깨진 유리창 이론이야. 그렇게 하면 범죄는 줄어들 것이다. 예방이 될 것이다. 샘슨의 집합 효율성 이론이라는 게 있어. 집합 효율성. 우리 사회가 서로 응집력 있게 뭉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회 해체로부터 벗어나자. 다시 한번 사회를 재건설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묶어놓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 범죄 원인 논의 아노미라는 게 있어. 아노미. 자, 머턴의 아노미 이론이고요. 자, 이거 뭐야 이거? 메스너와 로젠펠드의 제도적 아노미 이론, 에그뉴의 일반 긴장 이론, 이렇게 나와. 이걸 일일이 제가 좀 설명하기보다는, 자, 머턴의 아노미 이론은 뭐야? 내가 좀 돈을 벌고 싶어. 사실은 문화적 목표라고 해요. 말이 복잡해. 우리 범죄에서 쓰는 말들이 있죠. 문화적 목표. 그럼 이건 뭘까? 문화적 목표. 문화란 게 뭐야?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가치와 규범을 말해. 야, 돈 많이 버는 게 좋아. 좋아. 부자 되는 것이 목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우리 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 세상에서 가장 다 부자 되고 싶지. 지금 그것이 막 팽배돼 있어. 근데 다 부자가 될 수 있어? 안 된단 말이야. 그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목표가 있는데,
그걸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그러면 뭐가 발생해? 긴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긴장이 발생해가지고 발생하는 어떤 문제가 발생해? 범죄로 간다니까. 이걸 바로 아노미 이론이야. 머튼이 이렇게 얘기했어. 메스너와 로젠펠드가 뭐라고 하냐면 제도적 아노미 이론. 경제를 너무 중하게 생각하니까 다른 교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사회 제도들이 이 경제 제도에 그냥 밀려버렸다는 거야. 그 균형이 깨져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에그뉴는 조금 성격을 달리해. 자, 제가 지금 여기 구조적 이론이라 놨지만 이것은 미시 이론이야. 일반이라겠지, 일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긴장 이론이야. 모든 사람. 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나를 늘 지지했던 친구하고 헤어졌다. 뭐예요? 애인하고 헤어졌다. 뭐야? 긍정적 자극이 사라졌죠. 나한테 힘이 됐던 사람들이 사라진 거야. 그런가 하면 나쁜 친구가 생겼어. 부정적 자극이 발생한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에게 누구든지 우리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극의 발생과 자극의 소멸에 의해서 긴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시험에 떨어졌어. 얼마나 창피하고 화딱지나. 그런 것들이 긴장을 유발하고 그 긴장이 범죄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이론이 다름 아닌 에그뉴의 일반 긴장 이론이야. 이건 일반이라는 말을 썼던 이유는 뭐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뭐라고 한다? 미시적 접근이다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위 문화 이론이 있어. 앞에서도 문화 전달이라고 했지. 여기는 하위 문화야. 자, 문화가 밑에 하위층이 갖고 있는 문화가 있어. 특히 이제 밀러의 떼서파라고 했어. 내가 아예 암기하기 좋게 떼서파. 밀렸단 말이야. 중류사회, 주류사회로부터 밀려가지고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놀아. 근데 놀 때 어떻게 놀아? 터프하게 놀아. 서로 싸우면서 트러블 하면서 놀아. 뭐야? E는 뭐야? 익사이트먼트. 흥분하면서 놀아. S는 스마트니스. 남을 속이면서 놀아. 자기가 영리하다고 생각을 해. F는 페이틀리즘. 운명주의야. A는 자율성. 자기들끼리 뭉쳐있어.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노는 애들. 이것을 바로 우리는 하위 문화라고 그래. 밀러가 얘기한 하위 문화야. 그 다음에 코헨의 비행적 하위 문화가 있어. 하위 문화는 하위 문화인데 비행을 해. 저항을 해. 중류사회에 대한 거칠게 대응을 해. 이것을 우리는 비행적 하위 문화라고 하고, 이 울프강의 폭력적 하위 문화는 밀러의 하위 문화 이론을 발전시킨 것인데, 필라델피아의 지역에는 일정한 폭력을 용인하고 폭력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하는 그런 문화가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문화 이론을 울프강의 폭력적 하위 문화 이론 얘기하고요. 이 클라우드와 오리는 차별적 기회 구조이라고 얘기합니다. 끌어오른다는 얘기야. 차별적인 기회 때문에 끌어올라. 그래서 차별적 기회 구조 이론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것도 뭐야? 하위 문화라고 봤기 때문에 구조로 보는 것이고요. 이 아노미도 문화로 보는 것입니다. 구조로 보는 거야. 하층민들은 내가 돈을 벌고 싶어도 벌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긴장이 발생하고 그걸 결국은 도둑질하게 된다. 이런 개념이 아노미 이론이에요. 자, 사회 해체론은 사회가 해체되면서 거기서 틈새 지역에서 범죄가 발생하고 그 범죄가 계속해서 전달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갈등 이론이라는 게 나오는 이거 우리 비판 범죄학이라고 얘기하거든. 좀 여러분들한테 좀 너무 막 깊이 강의한 것 같기는 하지만 몇 번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전체를 보면서 공부를 해야 해. 그래야 문제가 풀려. 이해를 하시면서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갈등 이론이야. 이 갈등 이론도 구조 이론이야. 왜 그럴까? 구조를 본다니까. 자본주의 구조가 문제라는 거야.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볼 것은, 자, 보수적 갈등 이론은 우리 이제 세 사람을 주로 얘기해. 셀린의 문화적 갈등, 볼드의 집단 갈등, 터크의 권력 갈등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이거 봐봐. 막스, 봉거, 퀴니, 스피처 이거는 막스주의야.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것을 우리는 급진적 갈등 이론이라 얘기하고, 이것을 우리는 보수적 갈등 이론. 이 갈등 이론은 한마디로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이 발생해서 문제가 된다. 아니,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하는 하위 문화에서 이 떼서파는 갈등 아닙니까? 갈등이야. 그래서 밀러 이 이론 자체가 여러분들 100% 딱딱 무 자르듯이 잘라져 있는 것이 아니야. 갈등 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밀러의 하위 문화 이론도 갈등에 해당해. 당연히 갈등이잖아. 코헨의 비행적 하위 문화도 결국은 비행적 하위 문화가 자기들끼리 어떠한 행동이 중류사회하고 갈등을 겪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야. 그렇게 보면 갈등 이론이야. 그렇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제 이 정도로 이제 대분류를 해놓은 거야. 자, 세린의 문화적 활동이로. 이민자와 유민자가 만났어. 그럼 갈등이 생기죠. 이 볼드는 벌집 이렇게 하는 벌집. 볼드의 집단 갈등 이론이라고 그래. 집단과 우리 사회는 집단과 집단이 다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집단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게 돼. 그래서 발생하는 갈등. 집단적 갈등 이론. 터크는 턱을 쳐든 놈이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커. 그렇잖아. 우리 사회에서도 큰 소리 친 놈이 힘도 없으면서 큰 소리, 권력자가 아닌데 큰 소리 치면 뭐예요? 체포되고 갈 가능성이 크잖아.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막스, 봉거, 퀸이, 스피처는 이렇게 한 게, 마구, 방구, 퀸이 삐쳤어. 이렇게 한 게. 마구, 방구, 퀸이 삐쳤어. 막스는 당연히 경제계급, 자본주의가 일정한 생산을 일부 사람들이, 자본가들이 다 갖고 있음으로 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봉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같은 이론이고요. 퀸이는 우리가 이제 범죄를 하는데 적응하기 위해서 하는 범죄도 있고 저항하기 위해서 하는 범죄가 있다는 거야. 왜? 아니 지금 지배계급에 의해서 눌려 살아. 그런데 눌려 살면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는 범죄가 뭐다? 살인, 강도, 절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저항의 범죄, 시위하고 파업하고 이런 범죄로 나타난다. 자주 시험 문제 나오고 있죠. 자, 스피처는 뭐야? 삐쳤어.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자동화가 될 것이다. 자동화. 이 자동화가요, 오토메이션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좋지만 이 시민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만만치 않게 지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자동화가 빨리 된 나라도 없어. 그래서 노동자들이 어때요? 일터를 다 잃어버린 거야. 일터를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뭐가 돼? 인형인간이 된다고 봤어.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 마약을 하든지 술을 마시든지. 또 대학을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지금 대학을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 85%가 나온다고 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본인한테 맞는 직장이 있느냐? 없어. 맨날 배달의 민족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비판적 사고가 생겼어. 이미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커졌다는 얘기야. 비판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인형인간이 생긴다. 골치 아픈 사람들이 생긴다. 그래서 스피처가 이제 후기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페미니즘이 나와. 여러분들 여성주의 나오죠? 페미니즘이. 이건 너무 좀 뭐랄까 갈등주의적으로 보지 말아. 우리나라 여성들이 그동안에 사실은 이제 너무 많은 어떤 핍박이랄까요? 어떤 사회적인, 어떤 가부장적인 제도 하에서 그런 이제 고충을 많이 받다 보니 급격하게 어떤 변화 앞에서 남성들도 좀 당황하고 있는 것이 맞아.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 어쨌건 이 페미니즘적인 내용도 갈등주의에 속합니다. 갈등주의에 속해. 그런데 따로 이제 빼놨죠. 자, 자유주의적 이제 페미니즘, 또 사회주의적 페미니즘, 그 다음에 급진적 페미니즘, 마르크스주의적 페미니즘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성범죄 있죠. 여성범죄는 이제 롬브로조가 얘기하고 오토 폴락이 얘기하고 아들러, 체스니 린드, 헤이건들이 여성범죄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중요한 내용들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단순하게 뭐 과정론이다. 여러분들 과정론이다, 구조론이다 이렇게 딱 구분되는 게 아니야, 사실은.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 영역들이 과정론과 구조론이 통합을 한 이론들이 생겨. 이론을 통합을 해. 자, 잠재적 특질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 이론이 있는데 엘리엇의 이론, 헤이건의 이론, 콜먼과 폴리의 통합 이론. 그래서 이 이론들을 합하는 이론들이 있어. 이 발달범죄학도 사실은 통합 이론에 속합니다. 그래서 발달범죄학 워낙에 중요하죠.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 자, 샘슨과 라우, 글룩 부부, 숀 베리, 패링턴, 패터슨, 모핏 이런 사람들의 주장들을 상세히 보셔야 해. 너무 이제 강의가 길어져서 조금 제가 축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낙인 이론에서 본 것이 뭐였어요? 비범죄가 있었죠. 이 비범죄를 여기다 갖다 놨어, 제가. 비범죄를. 자, 사실상의 비범죄와 이건 이제 비범죄하고요. 전환 정책이라는 게 있어. 사실상의 비범죄와
이제 비범죄와는 사실상의 비범죄, 법률상의 비범죄가 있고 전환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전환정책. 정상적으로 처벌하면 이렇게 형벌로 가야지만 형벌까지 가지 않고 좀 이렇게 봐주는 정책이 있어. 이걸 우리는 다이버전이라고 얘기해요. 절차적 관점이야. 그래서 경찰 단계, 검찰 단계, 법원 단계, 교정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장단점이 있는데 인도주의적이라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사법통제망의 확장이라고 하는 단점도 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조금 한번 좀 관심 있게 여러분들 이제 이 범죄학 이론이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지금 학습 이론을 봤잖아. 학습 이론을 보면 여러분들 학습 이론에 이거 딱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 이론에 딱 고정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회 해체가 되고 나서 사회 해체에서 범죄가 발생하는데 그 범죄가 문화적으로 전달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문화 전달 이론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전달되는 과정은 뭐냐는 거야. 과정은. 이 과정은 차별적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쇼앤 맥케이하고 서덜랜드하고 전부 다 어떤 학자야? 시카고 대학교에서 같이 연구한 학자들이야. 그러니까 옆방에가 연구실이 따로 있어. 연구실이 옆방에 있어. 그러니까 점심 먹을 때 서로 얘기하는 거야. 나는 말이야 이번에 연구했더니 차별적인 접촉이 범죄 문제의 원인인 것 같아. 그랬더니 쇼앤 맥케이는 사회 해체가 범죄 원인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이 범죄가 계속 이게 똑같이 나타나지? 아니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나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여전히 범죄가 많은 이유가 뭘까? 라고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 차별적인 접촉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구나 해서 이론 간의 상호 교접이 있습니다. 교접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심리학적 이론에서 행동주의 있잖아요. 배운다는 거 아니야. 자극이 있으면 반응으로 나타난대. 바로바로 배운대. 그러면 이 배우는 것이 단순히 그러면 심리학적 이론, 행동주의 이론에 끝나느냐? 아니야. 이게 학습 이론으로 연결이 돼. 학습 이론으로. 자, 봐.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이죠. 여기 에이커스의 사회학습 이론이죠. 이름이 똑같아. 왜 그럴까? 여기는 사회학자야. 사회학자가 범죄 원인을 얘기하다 보니 이건 뭔가 지금 심리적인 원인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반두라의 이론을 차용을 하는 거예요. 반두라가 무슨 얘기예요? 모방이라는 말을 하거든. 그래서 모방을 끌어다가 여기서 이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학습한다. 사회적으로 학습은 뭐야? 모방 아니겠어? 이러한 이론적인 연계성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이론을 뭐라고 그래? 단순하게 그냥 사회학적 범죄 원인론이라고 보지 않고 심리사회적 원인론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때로는 신경 전달 물질이 문제가 있어. 생물학이죠. 근데 이것이 사회 환경하고 서로 연관을 맺어. 생물사회학적 범죄 원인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물학이 하나의 범죄가 원인이다. 심리가 하나의 원인이다. 사회학이 하나가 원인이다. 그러면 이것은 이론론 그래. 이론론. 그렇지만 두 개, 세 개가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다원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이 용어들을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우선 보고 조금 쉬었다가 마무리할게요.